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 한명회. 한명회를 단순히 수양대군의 참모라고만 말하면 부족합니다. 그는 쿠데타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라 그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까지 계산한 사람입니다. 계유정난은 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은 인물이 한명회였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단종 즉위 이후 조정의 권력은 어디에 있었나? 1452년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합니다. 단종의 나이는 12세. 이 나이는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왕이 어리면 실질적 권력은 대신에게 갑니다. 당시 조정을 이끌던 핵심 인물은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북방방어를 총괄하며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황보인은 문종 때부터 전국을 관리해온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신뢰했던 대신들입니다. 명분도 충분했고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실 내부에서 볼 때 왕이 아닌 대신이 군권과 인사를 쥐고 있다는 건 불안 요소였습니다. 특히 세종의 아들들, 즉 왕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중심이 자신들이 아니라 대신에게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중 가장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학문보다 결단이 강한 성격이었고 군사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종 즉위 이후 공식 권력 체계 안에서 수양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국은 대신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명회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한명회는 무엇을 계산했나? 한명회는 처음부터 권력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과거에 낙방했고 중앙 정치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 흐름을 읽는데 매우 능했습니다. 그가 본 건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신 중심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왕실 내부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왕실 인물 가운데 누군가는 그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양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한명회는 수양이 움직일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3. 계유정난은 즉흥적 사건이 아니었다. 1453년 계유정난. 이 사건은 준비된 정변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제거되고 황보인이 사라집니다. 이 장면만 보면 무력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김종서가 사라진 뒤 군권은 누구에게 갔는가? 인사는 누가 정리했는가? 조정의 핵심 자리는 어떻게 재배치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한명회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정난 직후 요직은 수양 측 인물로 빠르게 채워집니다. 의금부를 통한 조사와 처벌이 진행되고 반대 세력이 결집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정변은 성공보다 안정이 어렵습니다. 권력을 잡은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 시기를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4. 단종 폐위. 왜 바로 하지 않았는가? 계유정난 이후에도 단종은 왕이었습니다. 실권은 수양에게 있었지만 형식상 왕은 단종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중 권력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왜 곧바로 폐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명분 때문입니다. 정난 직후 즉시 폐위하면 정권은 노골적인 찬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둡니다. 수양은 먼저 전국을 바로잡는 왕족으로 움직입니다. 국정을 정리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이후 1455년 단종이 양위하고 수양이 즉위합니다. 세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관료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조선은 관료 국가입니다. 관료가 등을 돌리면 왕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명회는 관료들이 우리는 역적편에 선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사육신 사건. 왜 강경하게 대응했는가? 세조 즉위 이후 가장 위험한 사건은 단종 복위 시도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 세력이 단종 복위를 시도합니다. 이건 단순한 충성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직접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한명회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국문을 통해 사건을 확대하고 단순 반대가 아니라 역모로 규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반란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단종이 진짜 왕이다라는 여론이 커지면 세조 정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이 판단은 도덕적 평가와 별개로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 일관됩니다. 6. 세조 정권의 운영 방식. 세조는 왕권을 강화합니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축소하고 군사 통제를 강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세조 개인의 성격으로 해석하지만
정권의 출발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쿠데타로 시작한 정권은 약해 보일 수 없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반대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명회는 세조 곁에서 인사를 관리합니다. 공신에게 보상을 주고 충성의 대가를 분명히 합니다. 이 보상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권 유지 장치입니다. 정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조 정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이 구조가 정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7. 혼인관계, 권력을 혈연으로 묶다. 한명회의 정치적 정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의 딸 장순왕후는 예종의 비가 되고 공혜왕후는 성종의 비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왕비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정치적 안전장치입니다. 세조 이후 예종, 예종 이후 성종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명회 가문은 계속 왕실 내부에 자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장기적인 계산입니다. 8. 예종과 성종, 한명회는 어떻게 움직였나? 예종은 재위 기간이 짧았습니다. 전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정희왕후입니다. 대비의 수렴청정은 전국을 안정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한명회는 정면에서 나서기보다 왕실 중심 체제가 유지되도록 움직입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은 점차 문치로 돌아갑니다. 사림이 등장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명회는 이 흐름 속에서도 급격한 충돌을 피합니다. 완전히 밀어붙이지도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는 상황에 맞게 위치를 조정합니다. 9. 한명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한명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를 결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직접 휘두른 인물로 기억되기보다 칼이 사용된 이후 전국을 굳힌 인물로 봐야 합니다. 그의 선택은 조선을 안정시키기도 했고 동시에 강경한 정치 문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반대는 곧 역모가 되는 문화, 공신 중심 권력 구조,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통제 정치. 이 흐름은 이후 조선 정치에 영향을 남깁니다. 한명회는 선한 인물도 단순한 악인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왕을 세운 사람, 그리고 그 왕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 사람. 그게 한명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